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K리그2의 가장 큰 뭐 관전 포인트? 인천과 수원 삼성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지 않을까요? 왜냐면 수원 삼성도 지금 굉장히 칼을 갈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우승해야 돼요. 그냥 2위, 3위로 올라와서 플레이오프는 그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네, 무조건 우승하는 팀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 쪽이라서. 네. 이어서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1 그리고 K리그 2 2025년도 공식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개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네, 2월 15일 날 개막을 하니까요. K리그 1의 시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K리그 1이 총 12개 팀이 네, 각 팀당 33경기. 198경기를 치르게 됐죠. 네. 꽤 일찍 시작하네요. 상당히 일찍 시작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기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가 흔히 동아시안컵이라고 부르는 EAFF 챔피언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우리가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강제 차출이 불가하지만 K리그 선수들 위주로 또 대표팀이 꾸려져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남자 여자에서 3경기씩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통으로 K리그 1은 경기를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쉬는 기간들도 있고 각 팀의 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일정이 다 잡히긴 했는데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상으로는 다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클럽 월드컵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클럽 월드컵 일정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수년 경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일단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미 수년하기로 확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언제 수년하기로는 결정을 못했죠. 그런데 울산현대가 클럽 월드컵 가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울산현대의 수년 경기는 같이 늘어날 거다. 네, 이런 일정들이 있고 또 그리고 뭐 K리그 2하고 이게 플레이오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는 대신 K리그 1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리그가 끝나죠. 자, K리그 2는 이제 일주일 후인 2월 22일 날 개막을 하는데요. 근데 2월 15일이나 22일이나 꽤 춥지 않나요? 엄청 춥습니다. 그래요? 아니, 3월에도 추워요. 네. 솔직히. 그래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3월 중순 이후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 이러면서. 선수들의 어떤 뭐 몸 상태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3월에 하는 게 맞는데 뭐 박찬하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추춘제로 해서 우리랑 일정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팀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클럽 월드컵 뭐 울산이 빨리 떨어지면 사실 일정 짜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러길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울산이 최대한 올라갔을 때까지 간다고 잡고 그래서 땡기고 하다 보니까 2월 15일까지 와버렸네요. 네. 진짜 추울 거예요. 경기장 가시는 팬들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선수들도 춥고 그리고 경기장도 추워요. 네. 왜냐면은 바닥이 얼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경기 전에 또 스프링클러로 물도 뿌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라운드가 선수들이 뛰기에는 최적의 컨디션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따뜻한 데서 동계 훈련 하다가 한국 와서 물론 국내에서 다시 훈련하고 이제 시즌 준비를 하지만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추우니까 그래서, 딱딱하고. 네, 날씨의 이유 때문에. 한국 축구 지도자협회가 2월 군번인데 겨울 2번 보냄. 젊은 분이네. 우리 때는 2월 군번이면 겨울 3번 보냈어요. 3번이죠. 왜냐면 26개월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26개월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우리 나이도 나와요. 네. 뭐 누가 젊게 보겠어요 지금 이걸 보고서. 불필요한 희망은 갖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K리그 1 일정도 그 작년과 일정이 좀 일찍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축구 리그 등등 해서 이런 일정들 빼고는 리그 운영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동일하죠. 10월 중순인가까지 아마 정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플릿 라운드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 발표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스플릿 라운드 발표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휴식일 있고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지금 승강제 네. 이 방식에 대해서 이 K리그 1 팀들 중심으로 엄청난 불만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한 팀은 자동 강등이고 두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건데 네네. 12개 팀 체제에서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잘하든가. 그러니까 25%가 지금 이거에 속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가지고
엄청 많은 불만을 프로축구 연맹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강등권에서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그 팀들에게는 제가 좀 미안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거든. 그 맞아 너무 재밌어 솔직히. 예, 아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예. 그 플레이오프 일정상 승강제 플레이오프 일정상 K리그 1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두 팀, 뭐 세 팀 강등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한 번도 없었나요? 예, 보통 한 팀 정도 내려가거나 예.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K리그 1 팀들 입장에서는 너무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뭐 팬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묻고 더블로 가. 그러니까요. 아 지금 들어와 있는 구독자분들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승강제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1+1으로 1+2가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줄여다는 게 많은 좋은지. 팀들의 얘기가. 무슨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현행이 좀 나은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너무 가혹하다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12팀 가운데 따뜻한 갑자기 이론적으로 3팀이 떨어진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 왜냐하면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가 18팀으로 1부 리그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가 2+1이거든요. 네. 그리고 20개 클럽씩 운영되는 리그들은 3팀이 다이렉트로 강등이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리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팀들이 강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확률만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이게 또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에 K리그 1이랑 K리그 2랑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K리그 2 팀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 승강제가 시작됐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1부, 2부에 어떤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었던 때만 하더라도 2부 리그 팀이 은근히 1부 리그를 잡고 승격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역동적이잖아요. 최근의 승률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K리그 1이 이깁니다. 네. 그게 이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었던 초반에는 왜 K리그 2 팀들이 간간히 1부를 잡았느냐? 그때는 1, 2부 간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크지 않았었다. 네,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1, 2부 제도로 나누었던 초반에는 그런 간극이 크지 않고 전력에 있어서 정말 백지 한 장 차이 정도. 그래서 2부 리그 팀들도 언제든지 이변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승강 제도를 시작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몇 시즌을 운영하고 보니 1, 2부의 격차가 벌어졌군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를 하면은 단판 승부가 아니잖아요. 홈앤어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경기를 하면은 K리그 2 팀이 원 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 축구 지도자표님이 기왕이면 1+3으로 네. 더 좀 더 네. 사실은 이제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1부 리그에 있는 팀이 1부 리그에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팀이 언제든지 2부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불안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불안 요소를 좀 제거를 해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1+3으로 하시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때문에 이 1+2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팀 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디야? 셜록 홈즈님 1부 리그 팀을 14개로 늘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14개로 늘리고 1+3으로 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삼모사지 조삼모사. 그러니까. 근데 이게 1부 리그 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1+2가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 2부가 붙으면은 1부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K리그 2에서 경쟁을 하는 팀들의 속내는 다이렉트 우승 아니면 이거 우리가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뭐 2가 됐건 3이 됐건 4가 됐건 야 우승 아니면 이거 승강 플레이오프 해봤자 우리한테 희망 고문만 주는 건데 이게 뭐 야 1부 리그에 있는 팀들은 자기네들 떨어진다고 하지만 야 이거 막상 붙으면 너네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2부 쪽에서는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우리 방의 분위기는 1+3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4개로 하고 14개라고 두 팀 자동 강등. 오, 괜찮다. 14개 두 팀 다이렉트 자, 14개하고 두 팀 자동 강등 플러스 1. 플러스 1? 어때? 절충안이지. 합리적이잖아요.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무섭죠. 다이나믹해지잖아요. 그거 가혹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분데스리가잖아요. 네. 분데스리가는 18팀이 일부에서 경쟁을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야,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래서 좀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3을 팬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이게 제 의견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최윤건님께서는 16팀으로 늘리고 2+1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16팀에 2+1이면 나쁘진 않죠. 16팀이면. 근데 지금 12개 팀이면 8개 8개 나누고 상위 하위. 그렇죠. 나중에,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16팀으로 늘어나면은 스플릿 라운드를 가기는 어려워지고 그렇죠. 음, 그거는 이거는 좀 단일 라운드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16팀이면 30라운드 나오고 그렇게 되죠. 뭐 충분하죠. 30라운드. 근데 프로축구 연맹에서 뭔가 논의를 하고 하는 방향들이 네. 이게 결말이 열린 결말인가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의심은 제가 평소에 의심이 좀 많잖아요. 저의 의심은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네. 프로축구 연맹은 사실 이 제도를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팬들이 워낙에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구단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들이잖아요. 프로축구 연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팬들의 의견이나 기자들의 의견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실제로 변화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뭐 댓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매한 가지로 줄이자는 의견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결론은 그러네요.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줄이자 쪽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명히 줄이자가 일리가 있는 얘기고 네. 늘리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더 재미를 더 늘리자는 그 음. 높이자는 거잖아요. 네. 예, 양쪽 다 의견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리그 개막 일정을 좀 더 살펴보고 이건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개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 날 3경기, 그리고 2월 16일 날 3경기가 열립니다. 자, 개막 대전 언제나 그렇듯이 다 재밌어 보여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거 어떤 대결인가요? 일단 경기부터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2월 15일 날 1시입니다. 포항에서 포항과 대전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3시 30분에 제주 SK와 FC 서울의 경기 있고, 그리고 4시 30분에 광주와 수원 FC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2시에 울산 HD랑 이제 안양이랑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4시 30분 전북 현대와 김천 상무, 그리고 같은 시간입니다. 4시 30분에 대구랑 강원의 경기가 있습니다. 6경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진짜 대폭 보강을 한 대전의 경기로 포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우승권을 노리는 서울과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만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2월 16일 울산과 안양의 경기. K리그1 지난 시즌 우승팀 대 K리그2 지난 시즌 우승팀. 네. 승격팀이자 이제 우승팀이잖아요. 이 두 팀을 맞붙여 놓은 거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참 이 K리그 이 일정 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분 승진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짜놓은 게 나중에 시즌 막판 됐을 때 또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할지 너무너무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거스포엣을 영입한 전북과 김천의 경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구와 강원의 경기까지 진짜 15일, 16일 둘 다 재밌는 매치들만 쭉 쌓여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경기 가장 주목해서 보시고 어떤 지점을 보시나요? 이게 근데 스토리들이 다 이게 뭐 어떤 스토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얘기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일단 첫 경기 포항 대전만 해도 황선홍 감독이 포항으로 간다. 그렇죠. 뭐 이거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에 있던 선수가 대전으로 이적한 선수도 있고, 대전이 이번 시즌에 선수 많이 바뀌었고,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 보면은 뭐 첫 경기부터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울산 경기 저도 개인적으로 첫 경기가 안양이랑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이 역시나 이번 시즌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서울이 마지막 방점이 안 찍혔어요.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가 외국인 공격수가 일류첸코가 나가고 그 자리에 서울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일류첸코랑 같이 갈까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일단 결별을 하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 외국인 공격수가 아직 도착 안 했고 호날두 선수는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시즌 초반에는 호날두 선수가 좀 중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이번 시즌 서울의 어떤 성적 그리고 이번 시즌 목표 이런 데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되겠죠. 저는 팀으로는 전북과 김천 경기인데 저는 김천 팬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전북이 너무 궁금해서 그 거스페 감독이 이번에 왔잖아요. 이분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도 좀 주목을 받았던 분이고 해서 그 지금 전북이 태국에 전지훈련 가 있는데 그 선수들 몇 명한테 포획 감독 어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벤투 감독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적인 뭐 그런 감정 섞지 않고 그냥 딱 선수들 뭐 정해진 거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풀어주되 팀 안에서는 뭐 철저하게 약간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도 이렇게 뭐 나쁜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할 거를 잘 해주면 감독이 나를 인정하는구나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과연 거스 포엣이 전북 명가 부활을 할 수 있을런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임 첫 해기도 하고 거의 벤투 시간도 감독 같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일지 네, 너무 궁금하네요. 예, 뭐 아직까지는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는 울산 안양 경기 기대된다는 분 진짜 많네요. 아까 저희가 그 따로도 얘기를 나눴지만 만에 하나 안양이 비기거나 이긴다면은 이거 시작부터 대파란입니다. 저는 안양이 준비를 잘한다면은 개막전부터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네. 그 이유는 안양은 사실 지난 시즌 K2에서 우승했던 멤버들 중심으로 해서 1부 리그에서도 지금 전력을 꾸리고 있는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선수진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수비 라인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번 시즌에도 물론 울산이 우승 후보로 꼽힐 만큼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울산이 지금 3연패를 했잖아요. 근데 2023년 K리그 MVP가 김영권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2024년 K리그 MVP가 조현우 선수였어요. 네. 네, 2년 전에는 중앙 수비수였고 작년에는 골키퍼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수들이 뭐 대상을 받을 만한 MVP를 받을 만한 활약을 못했다라는 게 제 얘기의 골자가 아니라 우승하는 팀이 한 시즌의 리그에서 챔피언에 오른 팀의 MVP가 공격 포지션이라든가 앞쪽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라 뒷선에 있는 선수라는 거. 중앙 수비 그리고 골키퍼 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울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이것이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전북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북이 계속 우승을 했지만 MVP들이 좀 후방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MVP를 받는다거나 이런 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쪽으로 전력을 끌어눕히지 않으면 그렇게 앞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마 다른 팀들이 이번 시즌만큼 울산에게 호락호락 안 당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빨리 개막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네. 수비가 무너지면 이제 촥 떨어지는 그렇죠. 게 바로 지난 시즌 전북이었죠. 그 믿었던 수비가 무너지는 순간 앞에서 해결이 안 되고 뒤에서 무너지니까 완전히 광등권까지 내려갔던 거죠. 네. 자, 빨리 이 6경기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2 개막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22일과 23일 모두 7경기가 열립니다. 먼저 인천과 경남의 대결을 시작으로 천안, 전남, 부산, 김포, 안산, 수원, 그리고 성남과 새롭게 등장한 화성, 부천, 충북, 청주, 서울, 이랜드, 그리고 충남, 아산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K리그2의 가장 큰 뭐 관전 포인트는 인천과 수원, 삼성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지 않을까요? 왜냐면 수원 삼성도 지금 굉장히 칼을 갈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우승해야 돼요. 그냥 2위, 3위로 올라와서 플레이오프는 그 희박합니다. 희박하다. 네. 무조건 우승하는 팀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 쪽이라서. 네. 야, 그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전력 보강을 많이 했잖아요. 그 수원 삼성이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 선수 구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K리그2에서 압도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K리그2가 정말 개미지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수원 삼성도 결국은 승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봐라,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지? 알았어. 일류첸코 데려오고 브루노 실바 데려오고 지금 또 최용준 선수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하는 그 개처럼 뛰는 선수의 표본입니다. 네.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 데려오면서 또 허리를 보강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도 안 되면 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님? 근데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도 권양규 선수 왔는데 물론 팬들이 FC 서울에서 뛰던 권양규 선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권양규 선수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K리그 내에서 국내 중앙 수비수 가운데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센터라인의 보강 그리고 공격 쪽의 보강은
확실히 수원 삼성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지 K리그 1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가 확실히 됐고 그런 만큼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올라갔다. 네, 네. 확실히. 올라갔지만 문제는 그 개미지옥 얘기를 진짜 잘해주셨는데 K리그 2가요. 제가 K리그 2를 뭐 전부 다 보지는 못하고 가끔 보는데 이 리그는 정말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 리그는 그냥 정말 모든 팀들이 대가리 받고 우린 안 질 거야. 난전. 우린 안 먹힐 거야. 네.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이 줄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인천은 않아요. 어떨까요? 인천도 저 긍정의 어떤 부분은 선수들의 이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많이 네. 지켰죠.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 음. 그리고 K리그 2에서 이제 수원 삼성이 일류첸코를 품었잖아요.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고사 남았거든요. 그렇죠. 무고사 무고사 남아있죠. 제로서 이런 네. 선수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사실 K리그 2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로 생태계 교란종들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K리그 2에서 잘한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이 K리그 1에 가요. 네. 근데 K리그 1에 올라가서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 K리그 1의 어떤 아무래도 다른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적응을 못해서 K2 시절의 실력을 못 보여주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근데 인천의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수원 삼성의 외국인 선수들은 K리그 1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이에요. 네. 그런 선수들이 K리그 2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 개미주옥이라서 많은 팀들이 수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을 거지만 그래도 이들은 K리그 2에서 생태계 교란종들이 될 거다. 될 거다. 네. 루인 2003님이 레알 원조 지역 불구덩이 K2 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K리그 2 이야기 지금 계속 그 이건 기자가 화면에 나온 채로 한 15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재밌어서 계속 연결 안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화성이 처음 올라왔잖아요. 화성 차두리 이제 전 선수 이제 현 화성 감독이죠. 맡게 됐는데 화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K리그 2 이야기는 매짐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해 보여요? 저는 화성이 차두리 감독이 좋은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리그도 감독의 연령이 좀 낮아져야 됩니다. 차두리 감독 역시도 감독 데뷔가 프로에서의 감독 데뷔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거기 다른 네, 왜냐하면은 차두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형인데 네. 아직 이제 올해 이번 시즌이 프로에서의 첫 시즌이잖아요. 네네. 지금 해외 리그 같은 경우에는 81년생, 82년생 이미 자리 많이 잡았고요. 네, 심지어 프리미어 리그에는 브라이튼의 피르첼러 같은 감독은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요? 93년생이에요. 일부 리그에서 자기 역량 보여주거든요. 새파랗게. 네. 감독들의 연령도 계속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전략 전술이 리그에 유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리프레시 되면서 리그도 긍정의 어떤 발전 방향으로 우리가 상해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리그 내에서 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차두리 감독이 화성에서 잘 자리 잡고 좋은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이신가요? 차두리, 네. 이을용. 사실 2002 월드컵 멤버들이 2부 리그 감독으로 뛴다는 게 몇 년 전까지는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분들이 2부 리그에서 뭔가를 팀을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무조건 1부 리그, 무조건 강팀, 뭐 우승할 수 있는 팀 여기만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네. 좀 다지고 올라와서 명장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2002 멤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K리그 1과 K리그 2 개막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